요즘에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 국가에서 이젠 다민족 국가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지난 2012년 한국의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혼혈 아이가 22,900여 명, 그러니까 전체 신생아 가운데 4.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생아 20명 중에 1명은 혼혈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의 비율이 지난 2008년 이후에 계속해서 2.9%에서 계속 4.7%까지 증가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카루시아TV 나레이터 연아입니다. 비가 오락가락하고 무덥고 습한 여름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들 이 무더운 날씨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가요? 모쪼록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하고 슬기롭게 여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2년 현재 이런저런 사연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국인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먼저 2021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미 250만 명을 넘어섰으며 결혼이나 이민, 취업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37만여 명을 넘어섰고 결혼이나 사실혼, 동거 등으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자녀들 또한 2021년 기준으로 16만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점점 다민족 국가가 되어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영상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소 제 주관이 들어가고 민족적인 선입관이 좀 보이더라도 다소 이해해 주시고 제작자의 개인 생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통 한 국가가 건국될 때는 단일 민족으로 구성되어 나라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허나 지난 인류의 역사로 볼 때 강대국의 침탈과 전쟁, 식민주의 정책, 경제적인 이유로 민족 간의 정서를 무시하고 영토를 제 맘대로 긋고 위정자의 뜻대로 적대적인 민족조차 한 국가로 묶어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큰 불씨를 남기고는 합니다. 그 대표적인 대륙이 아프리카이며 선진국이며 지구 문명을 선도한다는 서유럽과 달리 동유럽조차 민족 간의 갈등이나 문화적인 차이, 종교나 사상이 달라 국경이 마구 어지러워지고 소규모의 전쟁이 끊이지 않으며 현재까지도 분쟁의 빌미가 되고는 합니다. 헌데 지구상에 거의 수천 년간을 단일 민족으로 국가를 형성한 나라는 대한민국과 북한이 유일한 듯합니다. 그 잘난 서유럽조차 스페인은 몇 개의 민족이 나라를 이루었고 영국 또한 북쪽의 스코틀랜드, 남쪽의 웨일즈 아일랜드 등의 타민족 국가를 병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미국은 애시당초 건국 초부터 자체의 민족이 아니라 거의 90%의 이민자들로 구성된 나라라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고 그냥 아메리카라는 단일 국가에 충성하는 국민들이라는 개념이 잡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나라다운 나라라고 볼 수 있는 삼한 시절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 등을 통틀어서 수천 년간을 거의 단일 민족으로 국가를 형성한 사례는 전 세계를 통틀어도 거의 유일무이할 것입니다. 물론 그 수천 년간을 이런저런 나라들이 들어서고 변방에 살던 여진족이나 임진왜란 등의 큰 전쟁을 치르며 타 외국인의 피가 섞이기는 했지만 한민족의 개념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섞임이라 2022년 현재까지도 한민족이라고 볼 수 있는 단일 민족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허나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는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의 연애는 실종되었고 결혼 기피, 출산 기피로 전 세계를 통틀어 출산율 0.78이라는 기록적 저출산으로 올해 2022년에는 출산 인구가 역대급으로 약 20만여에 도달할 전망입니다. 저는 이 영상에서 왜 저출산인지, 왜 결혼 기피인지 등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인구가 줄어들고 나라의 경제력이 무너지며 역량이 감소하고 역대급 무능력자들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이때 대한민국은 과연 언제까지 단일 민족으로 나라를 구성해야 할까 말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은 취득하기가 매우 어려운 걸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언어의 어려움, 문화의 차이, 이해하기 어려운 국민정서, 배타적인 이민에 대한 무직, 심각한 양극화, 허장허세가 판을 치는 국민정서, 기타 등등의 이유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부터 서서히 불기 시작한 농촌 총각들의 결혼을 위한 동남아 국가 위주의 결혼 이민을 시작으로 2000년이 들어서면서 K-팝과 한류 물결 등으로 우월한 문화에 대한 동경, 높은 임금으로 인한 취업 이민 등의 국적 취득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중국 조선족에 대한 문호 개방으로 중국 국적인 조선족이 대거 들어왔고, 이들이 결혼을 하거나 취업을 해서 국적을 취득하면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겁니다. 결국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현실적인 문제로 대한민국도 이제 다민족 국가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인구 문제는 북한과 통일을 하면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만, 글쎄요, 제 살아 생전에 북한과 통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다민족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 이민으로 베트남에서 이주해온 여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분은 분명 대한민국보다는 베트남에 더 애정이 있을 것이며, 본국에 온 가족이 다 있다 보니 그곳 소식에 더 민감할 것이고, 언어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은 어떨까요? 분명히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니 대한민국 국민이며, 베트남어보다는 한국말을 훨씬 잘할 것이며,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와 한국 정서에 그대로 녹아들 것입니다. 그러면 백인이나 흑인, 동남아 등의 피가 섞여 혼혈로 태어난 아이들은 과연 대한민국에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충성을 하고 애국을 하게 될까요? 분명히 대한민국은 앞으로 단일 민족, 단일 국가로 운영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고 미래의 사회를 선도하는 진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더 포용하고 폭넓은 인식을 가지며 해외 이민자나 피부 색깔이 다르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우르는 보다 큰 포용심을 가져야 하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와 생김새가 조금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며 약간 어눌한 한국말을 할지라도 엄연히 그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민의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으며 이 땅 위에 같이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수천 년을 한민족으로서 별다른 변화 없이 살아온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인 다민족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테면 언어적인 문제나 문화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사소한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피부색의 다름으로 인종차별도 나올 수 있고, 빈부의 차이로 인한 인권의 무시 등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시골 같은 경우 결혼 이민으로 온 이주 여성들은 거의 한국어를 잘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그 자녀에게도 한국어를 잘 가르치기 힘들며 오히려 본국 언어를 더 잘 알려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허나 대한민국에서 살려면 한국어를 잘 못하면 아예 살 수가 없습니다. 영어 사대주의에 푹 빠진 한국이라 영어만 해도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어를 못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2020년부터 대한민국은 인구 소멸 국가로 들어섰습니다. 불과 몇천 명밖에 살지 않는 시골 군단위가 생기기 시작했고, 조금만 깊은 산골로 들어가면 빈집들이 마구마구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인구를 늘리는 수단으로는 결혼 이주, 취업 이주, 이민 이주 등 밖에는 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집값이 비싸다는 둥, 소득이 작다는 둥, 미래가 암담하다는 둥 온갖 핑계를 대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서울과 그 주변, 전 인구의 절반이 몰려 사는 그곳의 이야기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아직도 지방에는 몇 천만의 집, 몇 억밖에 안 하는 집들이 수두룩하고 큰 욕심 안 부리고 적당히 먹고 살 곳은 널리고 널렸습니다. 대한민국이 서울민국입니까? 대한민국이 서울과 경기도밖에 없습니까? 전 인구의 절반이 그곳에 산다면 나머지 절반의 인구는 지방에 산다는 걸 알아주십시오.
이제 시대의 흐름으로 더 이상 대한민국은 한민족만의 나라가 아니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거의 수십조의 예산을 퍼부어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쳤지만 상황은 더욱더 악화하고 급기야 인구 소멸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외면만 하지 말고 다민족, 다문화가 되어가는 현실을 반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엉뚱한 곳에 더 이상 낭비하지 말고 소외받고 외면받는 국민 아닌 국민 같은 취급받는 다민족 다문화 가정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진정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은 이상하게도 약간의 인종차별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인이면 왠지 친절해지고 똑똑하고 잘 사는 것 같이 느끼고 흑인이나 동남아인은 왠지 무시하고 차별하며 불친절하며 깔보는 경향이 매우 많습니다. 이런 것들 또한 우리 사회가 진정 선진국이 되고 문화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하는 악습 중의 악습입니다. 뿐입니까? 경제력만 좋아지고 국민의 소득만 높아진다고 선진국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진정 선진국 대열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더욱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에 많고 적음이 인격의 척도가 되고 좋은 집과 대기업에 다니는 게 큰 자랑거리고 머리에 든 것도 없으면서 좋은 대학 다니는 것 자체밖에 내세울 게 없고 조금이라도 높은 자리에 있으면 바로 갑질을 일삼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저 남들 짓밟고 올라서는 것만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사는 인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단 한순간에 이런 것들이 바뀌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조금씩이라도 아주 조금씩이라도 서서히 바꿔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마냥 어둡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제는 시대의 대세가 되어가는 다민족 국가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단상으로 영상 만들어 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아카루시아TV 나레이터 연아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울러 많이 부족한 영상에도 불구하고 계속 구독을 눌러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